네, 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지마, 하지마, 마지막. 스승 케어를 만나러 상경하겠다는 발걸음을 들려 동학사를 행해 몇 날 며칠을 밤새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내내 동욱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혼 지근이 지시한 화두를 생각해냈더라. 자, 드디어 화두가 왔죠. 화두. 간화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땜빵 해야지. 화두. 이 무슨 두자예요? 화두, 두. 머리 두자야. 말머리. 이 두 마리를 하면은 말머리예요. 말머리.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건 나쁜 건데 말머리를 붙잡고 늘어져야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머리죠, 말머리. 왜 려삼이거 마사도래라고 했을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의단이 강해야 돼요. 물론 그 앞에는 신심이 장해야지. 응? 신심이 최고고 그 다음 분심을 많이 내야 돼. 어떤 분심 내랬죠? 왜 다른 사람은 깨쳤는데 나는 못 깨치지? 나는 화두를 몰랐을 때는 저는 그게 뭐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신심이 그게 다랬고 그 다음에 분심이 또 그게 다른 거예요. 부처님도 깨쳤는데 나는 왜 못 깨쳐? 이게 완전 도전장이야? 그렇죠. 부처님이 35살에 깨쳤다고 그래서 나도 35살에 꼭 깨칠 거야. 나는 부처님보다 더 먼저 깨칠 거야. 35살 되기 전에. 이게 나의 목표였어요. 미친 듯이 했죠. 35살 될 때 못 깨쳤어. 택도 없더라고. 그래서 엄청 울었어. 얼마 동안 1년간 거의 울었죠. 병이 됐어요.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살 바에는 살 이유가 없고 이게 돼지처럼 밥만 먹고 있는 거지. 아까도 깨치지 못했는데 난 무슨 깨침에 울 줄 알았거든요. 부처님이 35살에 깨쳤다는데 하여튼 35세 되던 해야 엄청 울고 엄청 슬펐고 죽자 죽자를 계속 하다가 35세도 가기 전에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 먹은 건 잘못된 걸 거야. 부처님은 이런 분하고 다르고 뭐 깨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만큼의 깨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하고 다시 살아온 게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35세 때 죽으려고 그랬죠. 응? 그래, 내가 69니까 69래요. 아직 꼴값을 떤다니까. 69라. 뭐냐, 35면 70이지? 그 69, 34년 살았어. 그냥 마음 돌리고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35살 때 그냥 죽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야 뭐 설정스님도 총무장 쫓겨나서 내려오니까 응? 뭐 새끼에서 두 끼줄이고 죽기에서 한 끼줄에서 응? 몸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스님 뭔 에휴 견뎌 아착같이 스승 케어를 만나러 상경하겠다는 발걸음을 돌려 동학사를 향해 몇 날 며칠 밤새 걸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내내 동욱의 머릿속에는 오직 영혼 지근이 지시한 화두를 생각해냈더라. 뭐? 나기의 일, 려사, 말의 일, 마사. 이 화두에 곧 무슨 뭔 소리가 여러분, 나기의 일이 뭐예요? 려사. 말의 일이 뭐예요? 마사. 아이고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다 써놨을까 이런 말이죠. 여기부터 의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오만 생각 다 가져야 돼. 저는 화두를 난도질에서 가장 막막했던 화두가 호리병이었어요. 호리병. 응? 호리병 속에 있는 오리를 오리도 죽이지 말고 병도 깨트리지 말고 산채로 살아있는 거를 내 손 안에
살아있는 오리를 산채로 끄집어내 갖고 내 이 손아에 올려놓으라는 거지, 눈앞에. 우리 해암 스님 웃겨. 난 그때 오리 화두를 처음 들어갔고요. 근데 그 오리 그 화두가 나중에 그 뭐죠? 만다라. 김성동의 그 만다라라는 소설을 영화에 만들어 갖고 거기에 법운이라는 그 수자가 나와요. 안성기가 한 것 같으다. 봤거든요, 가서. 그때 그 안성기가 이 화두를 잡고 아주 찔찔 매지요. 근데 끄집어냈어요? 못 끄집어냈어요, 법운이는. 그래서 거기가 지산인가? 상대적인 스님이 그 사람이 광기가 나가지고 뭐 해서 막 좀 기억은 잘 안 나. 어쨌든 못 끄집어내. 그러면 나는 그 이전에 이거를 한 것 같거든.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로 이 백지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무식이라 용감해. 진짜 용감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제 경험으로 이 엄청난 이 무식함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지금 개포동 중흥아파트 거기 내내 거기죠. 진짜로 일요일날 일주일 해암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아오면 일주일 안에 그거를 풀어서 내가 또 다음 일주일날 또 내려가요. 에? 그랬는데 그 오리를 못 꺼내서 그 줄을 못 내려가요. 토요일도 못 내려갔고 일요일까지 하다가 내가 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그 현관문을 열어놨죠. 내가 혹시 죽으면 그래도 와서 시체라도 꺼내야 되니까.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놔 버렸어요. 내가 출근 안 하면 오겠지요, 뭐. 몇 날 며칠 출근 안 한다. 그러면 찾으러 올 거야. 그래서 나는 죽을 목숨을 내걸은 게 이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야. 근데 어쨌든 이거 하루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진짜 철저하게. 얼마나 철저했냐. 완전히 빈 상태에서 그렇게 쫓아나갔어요, 하나하나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려사? 려사만 두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려사가 뭔지. 응? 아니, 호구 많은 일 중에 우리가 일일 그냥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일이잖아요. 일사자. 근데 왜 려사가 붙냐고. 당나귀는 어디서 기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가 기어나올 수 있는 이 선에서 이 불교에서 당나귀를 기어나오게 만드는 건 경호선사도 당나귀를 많이 끄집어내거든요. 뭔 일? 내가 나귀의 해를 보내리라. 세상이 온통 혼탁하니 나 혼자 깨었도다. 그 왜 마정령에서 애들한테 돼지게 두드려 맞잖아요. 그거 니들이 경어를 아느냐? 니들이 나를 보았느냐? 이래가면서 그 고금당에서 제를 지내고 내려오다가 떡하고 눈가사탕을 넣어갖고 오시면서 그 마정령을 내려가다가 그 목동들에게 니들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몰라요. 이래가면서 이제 그러면 니들이 나를 보느냐?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보느냐를 하거든요. 볼견자. 그래서 이제 이 볼견자에는 알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호선사가 거기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돼지게 두드려 맞고 사탕과 과자를 주면서 내려오다가 읊으신 게 그거죠. 세상이 혼탁하니 나 홀로 깨었도다. 내가 숲속에서 남은 해를 지내리라 할 때 그 나귀해를 지내리라가 이 나귀야. 그러면 나귀해는 뭐죠? 우리의 생활 간지 속에 없는 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 간지에 나귀가 없어요. 그럼 나귀해라고 하는 거는 없는 해를 보내겠다는 우리 경호선사의 슬픈 이야기죠. 이거는 전봉준 장군 죽고 나서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그 아이들한테 그 자신의 그 견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그 선지식이 그 당한 고통을 스스로가 감내하면서 한 말이에요. 숲속에서 남은 해는 나귀해를 보내리라고 하는 게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귀가 들어갔단 말이야. 신기하잖아요.
근데 나귀가 들어갔는데 뒤에는 말이 들어가요. 왜 말이 들어갈까요? 거기까지. 이 화두에 이 무슨 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또 나오나 안 나오나. 나 가야 되는데. 진도. 응? 나귀의 일, 말의 일. 나귀의 일, 말의 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하나, 지금 나귀하고 말도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미거 도래가 온단 말이에요. 미거. 가지 않았다? 돌아왔다. 무슨 일이라는데 일이 어떻게 가? 이상하죠? 이상하죠? 어? 일이 어떻게 오냐고. 뭔 소리야. 얘네 일이 발달렸어? 이상하죠?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화엄경에서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해놔야 안 해놔요.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그냥 온갖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들이밀면서 저는 뭐죠? 호리병을 그렇게 해서 오리를 꺼냈어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없어져요. 시간과 공간도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의심만 남아요. 그 말이 그게 그냥 이 선지식들이 써놓은 게 아니고 그 경험을 하게 되죠. 모르지. 그냥 그게 성성하게 살아서 진짜로 이게 그냥 달근달근 달아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을 해서 몰입해서 들어가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말의 일이건 나귀의 일이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공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는 의심이 점점 돈발되어 동학사에 돌아오니 동욱의 꼴은 영혼이 탈탈 털린 영혼이 탈탈 털렸어. 마치 지옥에라도 다녀온 그러한 해괴한 모습은 추렷하고 눈은 눈이 10리나 들어가 있어. 몰골은 사납지만 그 속을 뚫고 들어오는 안광이 광채가 이 경호선사 광채 있잖아. 저게 그거예요. 그 속을 뚫고 빛나는 젊은 수자 동욱의 눈빛만은 형경해요. 눈알이 안광이. 그래서 그 광채가 동학사 경내를 환하게 비치고 있었더라. 오 마이. 동욱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리하여서 동욱은 대중 앞에 와서 드디어 방학하고 집에 가랬더니 이것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몇 명 남아있죠? 나는 오늘서부터는 강백이 아니여. 여러분은 다 가시오. 그래서 교문을 폐해버려요. 방학 중에 있는 학인들을 모아놓고 대중을 흩어 말하기를 대중들에게 흩어져 말아야 다. 흩뿌리죠. 흩어 말한다는 거는 뭐예요? 공부한다는 거죠. 그대들은 인연 따라 좋은 데로 가거라. 나는 지금부터 강사가 아니다. 나한테 강사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기에 있지 않겠으니 나와 서로를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제 여기 떠나. 아니죠. 동욱강백은 비장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방학을 맞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인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강원문을 걸어 잠궈. 강원의 빗장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서서 어디로 들어가요? 조실방으로 들어가죠. 동욱은 스스로 강백을 무너뜨리고 동욱 수자가 되어 이제 뭐가 됐어? 동욱 강백이 아니고 내 이름은 뭐더라? 내 이름은 수자다 이런 말이요. 자선하는 수자다. 우리가 수자죠? 수자야. 수자가 되어 도실방에 들어앉아 창호지 사이에 방문마저도 걸어잠갔어. 응? 창호지 사이에 방문 있어요. 다 걸어잠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 밥은 밑구멍을 뚫어가지고 줬답니다. 밑구멍을 뚫어서 거기 누구예요? 원규삼이가 또 경화선사의 사형인 누가 항명도일이가 며칠간 출타를 하였다가 동학사로 돌아온 바나 강백은 학인들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듣고는 자신이 힘들어하는 문을 연 누가 그 만화 보선이 1년간 지었잖아요. 지어서 그냥 강원을 번젓하게 그냥 열었더니 동욱이가 다 그냥 없어버렸어. 힘들어 문을 연 강원이 폐쇄되었음을 알고 동욱을 심히 꾸짖고자 작심하고 당장이라도 요절을 낼 듯이 가서 조실방을 갔어요.
내 조실방이 지금도 있다 그랬죠? 경허선사가 되도록 성취한 조실방이 있다니까. 조금만해요. 근데 너무 가련하게도 정말 이 동학사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손님들 오시면은 방 주고 방이 모자라면 맨 마지막에 쪽방으로 준답니다. 경허선사 그 조실방을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건 말 안 돼요. 내가 이 한국 조선 대한불교 조계종의 문제점이 이 동학사가 경허선사가 되도록 성취하고 17년간이나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완전히 개차반 취급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경허선사가 거기서 대도를 성취하신 곳이고 경허선사가 거기서 강백을 8년간 하셨는데 이게 말이 돼요? 9년간 강원을 다녔고 강백을 8년을 했고 말이 돼? 그곳을 개차반 취급해서 저번에 어떤 스님이 제가 그랬죠. 거기 동학사 경허스님 대도하신 곳 있는데 조실방 봤어요. 예, 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방이 모자라서 거기 쪽방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경허스님 방인지도 모르고 자고 나왔는데 영광스럽다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슬픈 이야기죠. 며칠간 출타를 했다. 노기가 충천하여 금방이라도 작살을 내려는 기세였어요. 경허선사 작살내러 간다 이런 얘기지. 근데 가보니까 나나보서는 자신이 애지중지 쓰던 조실방을 동옥에게 기꺼이 물려주고는 제자 동옥에게 강백에게 이제 네가 조실이 돼서 해라 라고 해갖고 이제 학장도 물려주고 해서 그걸 줬더니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것이 너무 괘씸하여 당장에 조실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도발대발 고함을 지르는 스승 마나보선의 진노에도 동옥수자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아. 모두 동요함이 없어. 아랑곳하지 않고 조실방문을 굳게 걸어담근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동옥강백은 동옥사 강사 8년을 했어. 언 31세가 된 동옥은 옛 은사 개어 스님을 비르고 경기도 안양 근교 청계사로 곧 향하려다가 방향을 아래로 트는 바람에 재촉하고 있었으니 한양길이 엄청나게 빠듯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산중을 벗어나니 종옥은 오랜만에 전주 고향집도 가고 정읍도 가고 다 들고 전봉준 만나서 근황도 묻고 하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김제만경뜰에서 호열자를 맞아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리하여 동옥수자는 조실방에 틀어박힌 채 한 달이 넘도록 얼마 만에 깨친다 그랬죠? 근데 경호사는 참 신기하게 딱 100일 만에 깼죠. 100일. 8월 7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11월 15일 날 깨치거든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두문불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마나보선의 진노의 목소리도 이미 동옥수자의 산매 속에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고 가보니까 마나강백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돌장성에다가 지서대는 것처럼 자기가 말해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또 숙연함이 느껴지잖아요. 이미 보통이 아닌 같이 보여. 보통이 아닌 것처럼 보여? 보이죠. 그래서 손 놓고 나와요. 나중에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말아라. 뭐를 하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시는데 동옥수자는 더욱더 하도 산매의 깊은 선정 산매의 수. 그러니까 산매에 들으면 세상을 다 잊고 자기가 산매에 들었는지를 알까요? 몰라요. 내가 산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선정산매의 수렁 속에서 침잠해버리니 온 우주 삼라만상 천하 태지가 몽땅 산매의 정멸 속에서 그 청정함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청정함이 깨끗함이다라고 했나요? 정막이라고 했나요? 정멸복음이요. 청정함은 정멸복음이에요. 정멸. 열반적정이죠. 그거야.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청정함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으니 이렇게 하여 동옥수자의 태산 같은 철옹성 아무도 그걸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요지부동으로 온 어둠을 집어삼키고 그의 형형형한한 눈빛만이 칠흑같이 어두운 방안을 한 줄기 광명의 빛으로 오직 동옥수자의 정수리를 훤히 비추고 있을 뿐 침묵의 바다는 조실방을 출렁거리며 대성인의 출현을 예고하듯 호위하고 있었더라. 에? 그게 이미 석 달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진짜 보름날 11월 15일이니까 딱 11월 보름날이죠. 자, 하나 더 나갑시다. 제42강 동학사 강원을 파하고 조실방 빗장을 걸다. 이게 이어지나 보죠. 서울로 향하던 동욱은 김제 만경뜰을 지나며 매서운 비바람을 만나 한 마을로 피해 들어갔다. 그러나 어느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 곁에 열린 한 집 주인. 근데 마치 경허선사가 그 대도를 성취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한마디로 뭐 같아요? 응? 드라마 같아, 드라마. 사실은 다큐인데 드라마 같아. 응? 이어지잖아요. 아니, 허열자는 왜 허구한 날 다두고 왜 1879년에 와? 그래, 안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태도를 성취하게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더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든 여건들이. 지금 이 마을에는 허열자가 장거리 모두가 죽은 시신이 시전에 깔려 있으니 전염돼 죽고 싶지 않으면 스님도 어서 빨리빨리 달아나시오 라고 외침에 매몰차게 문을 들었다. 광동욱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고 목요리 선을 동학사 강원에서 학인 대중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법상에 올라 경원사가 이제 그 강백시절 얘기죠. 생과 사는 뜬구름 같은 거.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라고 경허선사가 그때도 저때도 경허선사 말은 생과사가 둘이 아니고 말은 생과사가 뜬구름 같다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로 뭔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죠. 입으로. 강백으로만 하는 말. 진짜로 깨달은 자리는 중도실상의 자리죠. 정말로 생과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가야 되고 정말 생과사가 뜬구름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만 나불대고 호령대고 가리키던 천하의 대강백이요. 말은 잘해요. 송동기현이었던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죽음 앞에 닥치니까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혼비백산에 달아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꼴이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이죠. 모습을 보는 동욱의 심정은 참으로 서글픈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자괴감.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괴감이에요. 나도 자괴감을 많이 느껴봐서 이 자괴감은 정말로 이게 정말 끝장이야. 정말 열심히 내가 2024년 작년 징글징글하죠. 거기서 헤어나왔어요. 자괴감 속에서. 경허기념관 오냐? 이 세 번째 이사 와서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데 슬픈 이야기죠. 어쨌든 그냥 일단은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내가 이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어서 반갑고 좋아요. 어쨌든 이 소설이 진행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이 소설이 다 끝나기 전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조선 제1의 대강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저 힘 한 번 쓸 수 없는 무용침을로 그 죽음의 공포에서 호랑이를 그린 그림 뭐? 종이호랑이. 호랑이를 그리면 뭐 어때요? 종이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아니죠, 그건. 어떤 게 진짜 호랑이요? 선명. 선에서 그림을 그려서 선이 이거저 가는 과정을 우리가 호랑이로 그린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묘화야, 고양이. 네? 그래서 경원사가 삼수갑산 가셔가지고 거기 가르칠 때 그 사람들한테 뭐래, 묘화.
고양이 그림 그리는 일은 잘 되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고양이가 나중에 호랑이가 됐다가 그 그림에서 화선지를 뚫고 호랑이가 나오면 되잖아요. 어? 그게 선묘야. 그래서 공포에서 호랑이를 그림 그렸어? 그거는 다 그림일 뿐 호랑이가 아니었던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행여 죽은 시체에서 콜레라의 전염균이 스물스물 내 몸을 기어 올라와서 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 모골이 성연해지고 그냥 쫙 소름이 돋고 그러한 공포. 저도 이 공포를 그 수덕사 거기 가면서 느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동학사에 돌아오는 길에 그의 가슴에는 서늘한 칼바람이 몰아붙였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이 경화연구소를 차리게 된 것도 역시 수덕사에서 여자라 어? 처음에는 뭐래더라. 처음에는 발표자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는 박사 논문을 갖다 주니까 자장을 하라고 왔어요.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보니까 토론자를 하래요. 아예 없애버리지. 토론자로 강등을 당하면서 그 경험항공 그거 뭐죠? 독립운동 그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그의 가슴에는 서늘한 칼바람이 몰아쳤다. 내 가슴에 서늘한 칼바람이 몰아쳤어요. 이렇게 하고 가다가는 경화선사 선양 못하겠다. 아니 이게 동학사 내가 박사 논문 받고 박사하기 따고 처음으로 세미나를 갔는데 수덕사에서 나를 이렇게 하다가는 경화선양을 못할 것 같아. 내가 독립하자. 그래서 나와서 오자마자 그냥 그날 밤 안으로 학원을 부셔버려요 내가. 응? 이 중고생 반을 없애버린다니까 도끼로. 싹 뜯어내버리고 다 수강료 내주고 폐쇄! 강원을 폐쇄하는 것처럼 폐쇄를 한 다음에 내가 한 달간 그걸 해갖고 10월 달에 그걸 했거든요. 10월 17일인가. 내가 11월 29일 날 이걸 열어요. 하단법인 경화연구소를. 그 연구소가 지금의 이 연구소야. 칼바람이 불었죠. 내가. 수덕사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동학사에 돌아온 동학은 스승만화 보선이 심혈을 기울여 강원거의 자체를 다 채로짓고 정성을 대해 문을 연 강원을 한순간에 싹 파해버려요. 나도 한순간에 봐요. 이 학원을 제가 9년 했거든요. 물론 회밀이 아파트에서는 더 오래 했죠. 회밀이 아파트에서는 더 오래 했고 여기 이 자리에서만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학원을 내가 진짜로 그래서 당연히 스승만화의 진노를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 동욱의 심정으로는 당장 생사를 타파하지 못하면 삶의 가치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 경호선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대도를 성취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결국 대우하시지 않았을까. 용기죠, 용기. 스승의 진노를 뒤로한 채 당장 강원을 폐쇄하고 학인들을 내보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용기는 아니죠. 에휴, 그러냐. 또 배고파. 밥순인가? 내가 밥순인가 봐. 학인들은 그들의 스승 동욱 대강박이 오랜만에 예은사를 만나기 위해 한양으로 창경하느라고 출타하였으므로 방학을 맞아 모처럼 스승이 그늘에서 벗어나 당분간 휴식을 취하느라고 여기서 3, 4, 5 짝을 지어서 쉬고 있었어요. 아직 강원을 못 떠났죠. 근데 계획을 꾸미느라고 구상 중이었는데 며칠 만에 되돌아온 동욱이 난데없이 북을 둥둥둥둥둥둥둥둥 모여라 라고 치고는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을 해요. 동욱강백은 웅크린 호랑이 잔뜩 지금 이게 하고 있어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의 경선사는 이미 대도를 성취할 그 자리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강당 한가운데 지그치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아서 학인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하기 위해서? 대선언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강백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강원을 패한다. 오 마이 갓. 우리 아나버선 큰일 났구만. 그러므로 각자 짐들을 챙겨들고 자기들의 본사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집으로 빨리빨리 가! 얘기죠. 필히 오늘날로 모두들 산문을 떠나 이 경내에는 한 사람의 학인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동욱의 성난 목소리는 사자후화도 같았다. 이런 얘기. 결심이 쓴 거죠. 결심. 이게 사람이라 하는 게 이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돌아요. 저도 이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요. 나는 네 자존심이 뭐 떡이 되냐 밥이 돼. 난 떡이 되고 밥이 안 해도 나는 밥을 굶어도 나는 자존심을 세우고 살 거야. 그래서 이게 경험선사도 그런 결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그 말하자면은 그 결심, 내가 돈을 한번 성취했다는 그 결심이 서서 이 짓을 했을 거예요. 동욱의 목소리는 성난 사자화도 같았다. 강당이 무너질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으니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일정으로 연결되며 시나리오가 부재됩니다. 이씨.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남노하고 지친 행석으로 되돌아와 흙물이 묻은 집신을 신은 채 앉아서 느닷없이 토해내는 비장한 말 한마디에 여러 학인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만약 경내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거라. 그러나 남아있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학인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뭔 소리래요? 갑자기 강원을 폐쇄한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동묵강백은 단호하게 대답을 하였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제부터 이 절에는 더 이상 강사 스님이 없다. 난 이제 그대들의 스승이 아니다. 그러하니 모두들 떠나거라. 이 절에는 이 순간부터 배워줄 강원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하니 강원을 나가는 즉시 짐을 챙겨 들고 떠나온 자리로 되돌아가거라. 어이구 동국강사 이제 무서워요. 왜? 이제 뭐든지 없다는 걸 알았죠. 이게 교만은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정말 단호하게 알아가지고 그 말을 끝낸 동욱은 다시 한번 지그시 눈을 감았다.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파했네 이제.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뭐가 자꾸 기어나요? 중생을
정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달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도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한가롭게 한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